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를 유치장에 가뒀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며칠 뒤 그들의 서장으로 취임할 상관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그 강렬했던 나흘간의 기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수갑을 채운 여자가 며칠 뒤 이 도시의 경찰서장이 될 사람이란 걸요. 그저 동양 여자 하나가 이상한 깃발을 흔들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날 메이플턴은 아주 크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윤하영, 올해 39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그 험한 곳에서 수사관으로 꽤 오래 일했고 이제 막 조지아주 메이플턴시의 신임 경찰서장으로 공식 임명을 받아 부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날은 비공식 휴가차 메이플턴시를 둘러보던 중이었죠. 아직 제 신분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폭풍전야처럼 평온하기 그지없는 햇살 좋은 오후였어요. 따스한 햇살이 아직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 저는 메이플턴 시내 공원에서 열린다는 한국 전쟁 참전 장군 기념행사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워커 장군님을 기리는 행사라고 들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도 한국 전쟁 참전용사셨기에 피가 뜨거워지는 남다른 감회가 일었습니다. 조용히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사 자체는 소박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한국에 대한 언급이나 감사의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최 측의 설명에도, 기념비에도, 심지어 나눠주는 작은 팜플렛에도 코리아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그 전쟁이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치러졌는지 도시 전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간 작은 태극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저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분들, 특히 이름 없이 쓰러져간 한국의 용사들과 민간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태극기를 가슴 높이로 들고 기념비 앞에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 작은 행동이 이 고요한 도시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를요. 잠깐, 거기 당신? 묵념을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제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경찰 제복을 입은 백인 남성 2명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한 명은 라이언 도넬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더 젊어 보이는 신창 같았습니다. 도넬리 경관은 제 손에 들린 태극기를 잠시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벌레라도 본 듯한 노골적인 혐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들고 계신 그 깃발은 공인된 행사 물품입니까? 공공장소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상징물 게시는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잘 벼린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입니다. 불법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한국전쟁에서 희생되신 분들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넬리 경관은 제 말을 마치 듣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글쎄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오늘 행사는 미군 장성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관련 없는 국기를 여기에 드러내는 것은 다른 참석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그는 마치 제가 악취 풍기는 오물이라도 되는 양 말했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신참 경관은 한 걸음 다가서며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동양 여자가 감히 어디서 이런 짓을? 저는 제 운전면허증을 건넸습니다. 그는 면허증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여전히 미심쩍다는 듯 물었어요. 이름이 하영윤. 동양계 이름이군요. 이 도시에 연고는 있습니까? 왜 굳이 이런 눈에 띄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의 어투에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싸구려 낙인을 찍으려는 듯한 모멸감이 역겹게 묻어났습니다. 눈에 띄는 행동이라니요?
그 말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국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곧 이 도시에 거주하게 될 시민입니다. 기념행사에 개인적인 존경을 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문제 여부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옆에 있던 신참 경관이 거들먹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런 거 보기 불편해합니다.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그 태극기인지 뭔지 일단 가방에 넣으시죠.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과 함께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시궁창 냄새처럼 풍겼습니다. 이런 거 태극기인지 뭔지라니.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분노와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들의 무지함과 오만함이 제 심장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윤하영,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저들의 오만한 목을 벨 순간은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 행동이 왜 부적절한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밑바닥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도넬리 경관은 제 손에 들린 태극기를 향해 턱짓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납득? 여긴 미국입니다. 메이플턴 공원이라고요. 대체 어느 나라 깃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외국 국기를 사용하는 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혹시 무슨 시위라도 하시는 겁니까? 어떤 단체 소속이시죠? 그의 의심은 점차 구체적인 혐의를 만들어내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의기양양했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듯했어요. 온몸이 불타는 듯한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습니다. 여기서 흥분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니까요. 윤하영, 냉정해져라. 넌 수사관이었다. 이 상황을 분석하고 저들의 허점을 찾아내야 한다. 시위라니요, 경관님. 확대 해석이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기이고 한국은 미국의 공식적인 동맹국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존중받아야 할 상징입니다. 동맹국?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도넬리 경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나라 사정까지 알아야 합니까? 당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군요. 일단 소지품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이제 노골적으로 강압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오만함으로 번들거렸어요. 그들은 제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한 권의 책과 평화 캠페인 관련 활동을 하며 모아둔 한글로 된 기록물들, 그리고 작은 기념품들이 들어있었어요. 신참 경관은 한글로 적힌 종이들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라도 되는 양 인상을 쓰며 그것들을 더러운 벌레 보듯 구둣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건 다 뭡니까? 외국어로 잔뜩 적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넬리 경관은 제 평화 캠페인 전단지를 집어들더니 읽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구겨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런 알 수 없는 인쇄물들을 왜 들고 다니는 거죠? 당신, 아무래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군요. 공무집행 방해 및 미허가 집회 시도 혐의로 일단 서로 연행하겠습니다. 연행이라니요? 제가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가장했습니다. 무슨 법이냐고. 첫째, 공공장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징물을 사용해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고, 둘째, 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셋째, 당신의 목적과 소지품이 의심스러워. 이 정도면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도넬리 경관이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끌며 말했어요. 그의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제 심장은 뜨거운 피로 들끓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방인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완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용수철처럼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제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지금 당신 처지의 변호사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참 경관이 비웃으며 제 팔목에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물리력을 사용하려 하자 저는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지만 제 눈은 그들의 눈을 독수리처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너희는 절대 잊지 못할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내 반드시 이 빚을 갚아주겠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제 손목을 조이는 감촉은 참으로 굴욕적이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까지 올가매는 듯한 불쾌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들이 저를 향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의 범죄자 취급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 저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지고 발자국이 묻은 태극기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괜찮아, 윤하영.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경찰서 유치장은 생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냉기가 감도는 좁은 공간이었죠. 저를 유치장에 밀어 넣은 경관은 물 한 잔 달라는 제 요청을 못 들은 척하며 묵살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내까지 깨라는 경멸이 숨겨져 있는 듯했어요. 그가 철창문을 잠그고 떠난 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건가? 아니면 그저 아시아 여자인 내가 만만해 보였던 걸까? 저를 체포했던 자들의 말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오만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그보다 더한 갈증은 마음속에서 일었습니다. 이 부당함, 이 모멸감, 그리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시절의 일이 떠올랐어요. 몇 해 전 저는 한 라티노 청년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동료 경찰들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맞서 내부 고발자로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지금처럼 혼자였고 고립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앞세워 싸우기보다는 밤낮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갔죠. 결국 청년의 무죄를 입증하고 관련자들을 처벌받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저는 침묵했고 오직 증거로 반격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의 치욕과 분노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파괴하지 말자.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고통 또한 결국에는 지나갈 테니까. 그때처럼 이번에도 정의는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줄 거다. 아니, 내가 정의를 내 편으로 만들 거다. 잠시 후 여성 경관이 들어와 신체 수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공원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았다고 항의했지만 그녀는 절차상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막무가내였어요. 수색 과정은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주려는 듯 거칠고 불쾌했습니다. 마치 제가 인간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특히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발톱을 숨길 때다. 반드시 이 모든 모욕을 몇 배로 되돌려줄 순간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싸늘한 유치장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때쯤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제게는 참 불길하게 들렸답니다. 이윽고 철창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도넬리 경관이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동물원의 진기한 짐승이라도 내려다보듯 저를 훑어보더군요. 그의 입가에는 역겨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동양 여자 양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그의 목소리는 기름 먹인 것처럼 느끼하면서도 칼날 같은 조롱을 담고 있었죠. 내가 특별히 기회를 주려고 다시 왔는데 말이야.
이 메이플턴에서 경찰 말 안 듣고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어요. 제 눈빛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철창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제 신경을 긁더라고요. 이봐, 내가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그깟 깃발 하나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어? 너네 나라에서는 그게 뭐 대단한 건지는 몰라도 여기선 그냥 천조각일 뿐이라고. 알아들어? 그의 숨결에서 풍기는 싸구려 담배 냄새와 함께 그의 무지함이 악취처럼 풍겨나왔어요. 내 놈의 그 오만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구나. 제 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이고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지금은 저 시궁창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하나 제 기억 속에 똑똑히 새겨 넣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아직도 뻣뻣하게 구네. 그거 알아? 너 같은 이방인들, 특히 말 안 통하는 신용하는 것들이 제일 악질이야. 속으로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통찰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누군가. 내 그 얄팍한 속셈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는 허리를 숙여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 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 눈빛에 담긴 차가운 경멸을 남김없이 그에게 전달했어요.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걸 똑똑히 봤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제안이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고 반성문 한 장 깨끗하게 쓰면 내가 특별히 서장님께 말씀 잘 드려서 최대한 선처받도록 힘써주지. 이 도시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그게 현명한 선택 아니겠어.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는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역겨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모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했습니다. 선처? 미래? 내 놈 따위가 감히 누구의 미래를 운운하는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쓴 것은 제 속에서 들끓는 분노였죠. 왜 대답이 없어? 아직도 자존심 세우는 건가? 하긴 너희 동양인들은 속을 알 수가 없지. 음흉하게 뒤에서 칼이나 갈고 말이야.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식함과 편견은 정말이지 끝이 없었어요. 그래, 실컷 떠들어라. 내가 뱉는 모든 말들이 내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것이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어요. 제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가장 무서운 경고였어요. 도넬리 경관은 제 반응 없는 태도에 점점 더 약이 오르는 듯했습니다. 이봐, 내가 지금 내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이 기회를 걷어차면 여기서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 알아들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유치장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저 추악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저 더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제 무시가 그에게는 가장 큰 모욕이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동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결국 후회하게 될 거다. 아주 톡톡히 라는 말을 내뱉고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유치장 안은 다시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시작이겠구나. 그러나 이번 폭풍의 중심은 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역 간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와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잡혀왔어. 이번엔 빌어먹을 쓰레기통 뒤졌다고? 젠장. 목소리의 주인은 흑인 여성이었어요. 지치고 체념한 듯한 말투였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냐고? 하. 이 바닥에서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신은 왜 들어왔는데? 딱 보니 초범 같은데? 저는 공원에서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잡혀왔어요. 태극기? 그게 뭔데? 무슨 폭탄이라도 되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요. 한국 국기예요. 그냥 기념행사에서 잠시 들고 있었을 뿐인데. 그때 다른 쪽 간방에서도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극기, 그거 예전에 본 적 있어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던데요. 멋있던데.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흑인 여성은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굳기든 뭐든 여기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해도 그냥 다 죄가 되는 거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빌어먹을 세상이지.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냥 길을 건너려 했을 뿐인데 무단횡단이라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게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의 그늘진 곳에는 저와 같은,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한 고통과 부당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어서 세상 밖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꿔야만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제 분노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에 억압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의 불꽃이었습니다. 도넬리 경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제 감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했을 뿐이라는 확신과 어쩌면 이 작은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부인을 적발했다는 그릇된 만족감마저 엿보였습니다. 그는 유치장 문을 열 생각도 않고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이 유나영,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 신원 조회해봤는데 뭐 별거 없더만. 그냥 평범한 아시아 여자 같은데 왜 그런 소란을 피운 거야? 진짜로 사과만 하면 특별히 선처해주겠다니까. 사과하고 반성문만 쓰라고. 이 도시에서 계속 살려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의 말투는 마치 큰 자비라도 베푸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제 정체성을 무시하는 역겨운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더욱 자극한 모양이에요. 이봐, 내가 지금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그딴 깃발 흔들고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내년 나라인 줄 알아? 도대체 뭐하는 년이기에 계속 그렇게 뻣뻣하게 구는 거야? 그 눈깔 아주 마음에 안 드는데 당장 안 깔아. 그의 언성은 높아졌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초조한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그의 폭언이 유치장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경관님이야말로 지금 본인의 행동과 판단이 과연 메이플턴시의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관님 개인의 편견에 따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빛 운운하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제 대답에 도넬리 경관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했지만 이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같은 건. 그때였습니다. 유치장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도넬리 경관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넬리 경관님? 지금 당장 서장님실로 가보세요.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어요. 도넬리 경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복도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지금 용의자 신문 중이라고? 용의자 신문은 나중에 하고 일단 빨리 가보세요. 서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요. 도넬리 경관은 뭔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유치장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예감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치장 복도에 여러 명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발소리는 제 감방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창 너머에는 아까 그 도넬리 경관과 신창 경관,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가 바로 제게 자리를 넘겨주기로 되어 있던 현 메이플턴 경찰서장 마이클 고든이었습니다. 고든 서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도넬리 경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넬리 경관, 자네가 지금 이 여성분을 여기에 감금한 건가?
도넬리 경관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서장님. 이 여성이 공원에서 미승인된 상징물을 이용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려 했고 경찰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응했습니다. 소지품에서 정체불명의 외국어 문서들이 다수 발견되는 등 여러모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행했습니다. 현재 그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어리석은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든 서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른 침을 삼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넬리 경관, 그리고 거기 자네도 잘 듣게. 지금 자네들이 불법으로 감금하고 모욕하고 있던 이분은 바로 오늘 아침 시청에서 공식 임명 발표된 메이플턴의 신임 경찰서장이시네. 이름은 윤하영. 혹시 기억하나? 몇 년 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내부 비리를 폭로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그 젊은 수사관 말일세. 내가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생각했지. 우리 메이플턴 같은 도시에도 바로 저런 용기와 강단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후임으로 추천했던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 자네들 앞에 계신 거야. 그의 시선은 저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경악으로 굳어진 도넬리 경관에게 향했습니다. 도넬리 경관의 입이 떡 벌어졌고 신참 경관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넬리가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어요. 그 윤하영이라고요? 설마 그 유명한...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갈이 찢겨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든 서장이 다급하게 유치장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철창문이 열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유치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고든 서장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허둥지둥 수갑을 풀었습니다. 자신의 임기 마지막에 이런 끔찍한 과오를 마주하게 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자괴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풀려난 손목을 천천히 주무르며 얼음처럼 굳어버린 도넬리 경관과 신참 경관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나지막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즉시 내부 감찰을 지시합니다. 관련자 전원은 한 명도 빠짐없이 조사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든 서장님, 지금 당장 시청과 경찰본부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저의 공식적인 업무 시작을 알리십시오. 오늘부터 메이플턴시의 치안 책임자는 바로 저 윤하영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결의만이 담겨 있었죠.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유치장 복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고든 서장이 제 지시에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윤하영 서장님, 부디 이번엔 저희 메이플턴이 그리고 제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도넬리 경관을 불렀던 젊은 경관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가방을 들고 다가왔어요. 공원에서 그들이 난폭하게 빼앗아 내용물을 쏟아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고든 전임 서장이 착잡한 표정으로 가방을 받아 제게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사죄의 빛을 띠고 있었죠. 윤 서장님, 여기 소지품입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책은 모서리가 접히고 구겨져 있었고 소중하게 정리했던 메모노트는 여기저기 찢겨진 채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후벼 파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더러운 구둣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채 한쪽 귀퉁이가 보기 흉하게 찢겨진 제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용히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이자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플턴 시청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날 공원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몇몇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과 함께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간 후였죠. 정체불명 아시아 여성, 공원에서 불법 시위 중 체포, 경찰 과잉 진압 논란 등 자극적인 제목의 이야기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온갖 추측과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아직 제 신분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이었기에 여론은 대부분 경찰의 과잉 대응보다는 저의 부적절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듯했어요. 몇몇 언론은 제가 특정 정치 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까지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저는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마이크들이 저를 향해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유치장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분노와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가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십니까. 메이플턴시의 신임 경찰서장으로 임명된 윤하영입니다. 제 소개와 함께 장례는 순간 술렁였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정체불명의 아시아 여성으로 체포되었던 제가 하루아침에 경찰서장으로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는 침착하게 준비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어요. 어제 저는 이 도시의 한 공원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고 워커 장군을 기리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현장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되고 모욕적인 언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든 태극기를 확인되지 않은 외국 국기, 허가받지 않은 정치적 상징물로 단정 지으며 제재하려 했습니다. 제가 소지했던 한글로 된 개인 기록물들은 불온한 내용으로 오인받아 의도적으로 훼손당하기도 했습니다. 유치장에서는 기본적인 처우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으며 편견에 기반한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 수색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제 공원에서 찢기고 구겨졌던 태극기를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제 제가 들었던 태극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제 정당하게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 도시의 치안과 인권 상황에 대한 저희 첫 번째 신고이자 앞으로 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울려 퍼졌고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하자 몇몇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메이플턴시 경찰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공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경찰관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와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앞으로 메이플턴 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경찰은 모든 시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경찰관 채용부터 내부 평가에 이르기까지 무의식적인 편견이 작용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내부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과정을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를 모욕했던 도넬리 경관과 신참 경관은 즉시 대기발령 상태로 엄중한 내부 감찰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불안감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니까요. 이것은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고 공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체 없이 그리고 가차 없이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몇 주 뒤 내부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백한 증거들이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죠. 도넬리 경관은 직권남용, 인종차별,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경찰 품위 손상 등의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결국 메이플턴 경찰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다시는 경찰 제복을 입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와 함께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신참 경관 역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 절차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규정과 절차가 이제는 그들 자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된 순간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서 내부는 물론 도시 전체가 잠시 술렁였지만 곧이어 올바른 결정이라는 지지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메이플턴시의 새로운 정의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메이플턴시의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넬리 경관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징계를 넘어 조직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편견과 차별은 용납되지 않으며 공권력은 시민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서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찰관들은 시민들을 대할 때 좀 더 신중해졌고 시민들은 경찰을 좀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저희 정체성 때문에 그토록 모욕을 당했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정체성 덕분에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만들었답니다. 태극기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외국 국기가 아니었고 제 이름은 더 이상 수상한 동양계 여성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정의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도 제 집무실 창밖으로 메이플턴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곤 해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요. 작은 태극기 하나가 불러온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모욕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행동할 때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메이플턴에서처럼 말이에요.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정의의 씨앗이 언젠가는 큰 나무로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그늘을 드리워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 윤하영의 꿈이자 약속이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윤하영 서장의 사연이었습니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걸 막는 가장 큰 벽은 과연 제도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침묵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태극기를 든 손은 체포됐지만 그 손이 보여준 존엄은 결국 이 도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진실과 인간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